자, 역사 해석을 오도하는 잘못된 생각. 첫 번째, 역사는 승자의 역사다. 첫 질문에 내가 답을 어떻게 할까 진짜 고민 많이 했어. 이거 50%가 맞는 말이라고 할까, 80%가 맞는 말이라고 할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명제가 틀린 말은 아니고, 나도 그 말 쓸 때 있어요. 승자의 역사, 승자의 역사지. 예를 들면 중국이나 한국은 왕조가 망하면 전 왕조의 역사를 써주는 거를 반드시 중요한 의무로 잡았고, 그때에 정말 어떤 분들이 생각하듯이 막 그냥 지우고 지멋대로 각색하고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물론 100% 정직하게도 안 하죠. 예를 들면 조선왕조 실록에도 보면 왕자에 난 기록 이런 거 세종도 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그리고 거기 썼던 얘기 중에 이제 그 공식 기록하고 다른 게 있어갖고 막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것까지 100% 정직하게 쓰는 경우는 없죠. 그 왕자에 난 얘기도 보면 진짜 하다가 말 안 되니까 진짜 이상한 소리 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병력이 없었대. 병력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조직적인 반란이 아니다. 정말 생존을 위해서 우발적인 반란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니까 병력이 없었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궁에는 기본적으로 경비대가 있잖아. 그러면 궁궐 경비대보다 많은 병력을 몰고 갔으면 그게 어떻게 우발적인 거겠냐고.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그죠? 수도 안에서 궁궐 경비대, 로마 근위대보다 더 많은 병력을 끌고 갔으면 그게 조직적인 반란이죠. 어떻게 우발적인 그거야. 자기들은 병력이 적었어. 그러면 궁궐 군의대가 왜 반격을 안 했니? 반격하려고 올라갔더니 성벽 밖에 횃불이 가득해가지고 갑자기 무슨 신이 장난친 것처럼, 그래서 놀라 내려가서 반격을 안 했다. 이렇게 넘어갔거든. 그걸 다시 말하면 병력이 엄청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기록에 보면 이숙번이 그 정릉공사하던 역군들 끌고 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밤이니까 얘들이 훈련이 안 된 군대라도 횃불 켜고 이러고 있으니까 병력은 새카맣게 많았고, 그거 외에도 또 있죠. 궁궐 시대 절반을 매수를 해서, 매수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이렇게 이미 저쪽 편은 넘어가 있었고, 등등인데, 그런 말들, 그러니까 준비된 쿠데타였다라는 거를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끌고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는 왜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록이든지 완벽한 정직한 기록은 없어요. 일기도 마찬가지죠. 일기는 정직할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 일기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일기를 남이 보면은 이거 틀렸잖아. 이거 너 나랑 그때 이렇지 않은데 다 얘기할 거야. 유명한 사람들의 자식이나 부인이 그 사람에 대해 회고하는 얘기 보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너무 다른 게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 다 맞느냐?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역사 기록을 볼 때는 항상 이것이 이 기록 속에 있는 진실이 무언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이게 승자의 기록이라는 것도 아무데나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록이냐, 이게 조선왕조 실록이냐, 관청의 일지냐, 여행 기행문이냐, 일기냐, 누가 쓴 경문이냐, 이런 거를 보고 종합적으로 상황을 재단해내는 게 중요하죠. 이게 어떤 목적에서 쓰여진 거냐,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쓰여진 거냐를 판단하는 거지, 이건 승자의 기록이다라는 것은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분석해야지, 그냥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까 그냥 왜곡이야, 이건 승자의 기록이니까 당연히 저쪽 애들한테는 불리하게 썼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옛날에 다큐멘터리 프로에 한번 나온 건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교통사고 전담 경찰이 있어요. 전문 경찰이. 근데 이게 80년대인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게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현장 조사로 온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진실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 프로가 한번 나왔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오토바이 타고 가다 누굴 쳤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봤어? 길에 있던 사람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고 아무도 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증언을 했어요. 저 오토바이가 쳤다. 그랬더니 이제 경찰이 그걸 토대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구속을 시킨 거죠. 그런데 본인은 계속 억울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교통사고 그 굉장히 경력이 많은 형사가 이제 방송하고 가서 이제 그 목격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저 사람 쳤대.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당신이 본 걸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뭐 트럭이 가더니 이게 휙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형사분이 딱 듣더니 아니네. 오토바이가 친 게 아니네 그러더라고. 저는 그 내용은 기억 못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 착시가 나기 때문에 이게 순간적으로 딱 났을 때 내가 저게 쳤다라고 하는 거는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 트럭이 어떻게 지나가고 뭐 어떻게 되냐. 근데 눈하고 이 인식의 속도 때문에 이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장면 설명하는 걸 듣더니 오토바이가 친 게 아니네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더라고. 근데 옛날 그전에 경찰들은 이 사람이 혹시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 아닌가 요런 것만 이제 따져가지고 저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 진실성만 따졌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오히려 틀린 게 나온다는 거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역사를 진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중에 하나의 기준으로 이게 승자의 기록이냐 패자의 기록이냐 방관자의 기록이냐 지나가는 사람의 기록이냐 이런 것을 점검 체크 포인트기는 하지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까 이거는 패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분리한 거예요. 이런 식의 기준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그런 기준을 들이댈 때도 그 전문 형사분처럼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상황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역사에서 왜곡이라는 건 기필코 발생하는데 그 왜곡이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종류를 뭐 교차를 하든 어쩌든 저쩌든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사실에 가깝게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록은 강자의 역사가 아니에요. 실록 쓰는 사람이 누구야? 거기 사관하고 대신들이 같이 써요. 대신들이 사료 쓸 때 그런 건 있어요. 거의 기록이 없긴 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고 연산군 무오사와 났던 같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이렇게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게 절대로 그 관료 사회에서 상층부 강자들의 입맛에 의해서만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그 사관들이 쓴 말 중 보면은 그게 딱 그 중하급 3, 40대 좀 빠르면 뭐 20대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날선 비판하는 게 있는데 그 비판이 옳은 게 아니라 젊어가지고 그냥 객기만 살아서 굉장히 세상을 편협하게 보고 막 써갈기는 루머도 좋고 이런 것도 많아요. 그래도 그걸 놔준다고. 왜? 완벽한 역사는 없기 때문에 20대의 편견, 젊은 혈기로 쓰는 것도 전체적인 균형.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완벽하게 진실을 써서 그걸 그대로 베껴 쓸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작품이 아니라 서로 불완전한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써서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도 강자의 역사다. 그 관료층이 쓴 거고 지배층이 쓴 거고 조선왕조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쓴 거다라고 해서 큰 바운더리를 보면 승자의 역사고 강자의 역사 같지만 그 내부에서는 또 약자와 중단자와 강자들이 다 서로 교차하는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어떤 하나의 보편적인 관점을 가지고 뭉뚱그리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인간은 동물이다. 포유류다. 맞지? 근데 수의사한테 가도 개, 고양이, 오리, 호랑이, 코끼리 치료하는 법 다 달라.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과 동물도 똑같은 포유류다. 그럼 수의사가 하고 내과의사, 외과의사의 구분이 왜 필요해? 그냥 수의사가 내가 알기로 수의사가 사람 진료하거나 내과의사가 동물 진료하는 거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포유류 아니냐?
포유류의 뭐 의학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우리가 그게 맞는 말이냐고. 그러니까 강자의 역사, 승자의 역사라는 건 인간은 포유류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의학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현직 수의대생입니다. 맨날 의대생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응? 수의대생은 의대생이라고 안 해요? 아예 용어부터 다른가? 저도 그건 몰랐네. 비유를 들고도 몰랐네. 아무튼 그런 거죠. 앞으로 포유류학과 수의대랑 의대랑 완전히 구분하는군요. 뭐 전 나쁜 뜻으로 말한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건 어디가 저기 분야가 다른 거다라는 뜻이니까.